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어제 2024년 공화당 대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한 후 론 드산티스를 비꼬는 별명인 디센티모니어스를 공식적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우 vs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낙태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일주일 넘게 위세를 떨쳤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면서 추위의 기세가 꺾였지만 곳곳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등 악천후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미국 멕시코 국경을 따라 설치한 철조망을 연방 국경 순찰대 요원이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주가 중 하나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4만 달러 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PGA 투어에서 33년 만에 아마추어 선수가 우승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엘라바마 대학 2학년생인 닉 던랩입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기간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은 내달 2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고 있는 특별검사가 과거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의회 모독죄로 기소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시,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어제 2024 공화당 대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2위를 차지했던 드산티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에서 현재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산티스는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들은 그의 대통령직이 끈질긴 저항에 막히는 것을 지켜봤고 민주당이 오늘도 법을 이용해 그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앤서니 파우치 임명 등 도널드 트럼프와 이견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현직인 조 바이든보다 우월하다면서 나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고 그 서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Trump is superior to the current incumbent, Joe Biden. That is clear. He has my endorsement because we can't go back to the old Republican guard of yesteryear, a repackaged form of warmed-over corporatism that Nikki Haley represents. 드산티스 주지사는 그가 나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니키 헤일리가 대표하는 온건한 기업주의로 재편된 과거의 낡은 공화당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워크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대기업을 위해 미국인들을 마지막 소로 삼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드산티스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며 비난했지만 트럼프 선거 캠프와 보수 강경파 의원들은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보좌관 마고 마틴이 소셜미디어 X에 공유한 동영상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한 후 론 드산티스를 비꼬는 별명 디센티모니어스를 공식적으로 은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He just said, will I be using the name Ron DeSanctimonious? I said, that name is officially retired. 일요일 뉴햄프셔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디센티모니어스라는 별명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기자에게 당신은 내가 론 디센티모니어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 이름은 공식적으로 은퇴했다고 말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 환호성으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폭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드산티스의 지지를 받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 하원 의원인 맷 게츠는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그 밴드를 다시 뭉치려고 한다면서 고마워요 론 드산티스라며 드산티스의 후보 사퇴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폐기되긴 했지만 오늘은 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갖고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적 주제인 낙태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며 민주당의 득표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어게인 2021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연방정부는 무료 피임 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21개 주를 포함해 연방 차원의 모든 병원에서 긴급 낙태 시술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에는 관계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권 보장 대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주에서 낙태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처리하라며 그때까지 나와 행정부는 대법원의 극단적 결정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일주일 넘게 위세를 떨쳤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면서 추위의 기세가 꺾였지만 곳곳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등 악천후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북극 기단이 더는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되면서 전국에 걸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동부 해안 일부에서 오전 기온이 영하로 시작됐지만 추위가 풀리면서 23일부터 평년 정상 범위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추위가 물러가는 대신 캘리포니아 북서부와 오데호 연안, 텍사스, 미시시피강 하류까지 폭우 또는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홍수 위험이 커졌다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곳은 남부 지역입니다. 거대한 북극 고기압이 동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멕시코만에서 남부 평원 쪽으로 긴 띠 형태의 뜨거운 습기가 유입되고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남부 전역에 이날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추운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오클라호마와 캔자스, 아칸소, 미주리 등의 북부 지역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진눈깨비는 기온이 오르면서 많은 양의 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CNN 방송은 기상청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통해 이날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걸프만 연안과 남동부 지역의 약 3,700만 명이 폭우와 홍수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까지 전국에 맹위를 떨친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13개 주에서 최소 82명이 날씨와 관련해 사망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8.01포인트 0.36% 오른 38,001.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62포인트 상승한 4,850.43의 거래를 마쳐 직전 거래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1거래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9.32포인트 오른 15,360.29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는 새해 들어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상승 추진력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분야를 둘러싼 투자 열기가 새해에도 지속되면서 매그니피센트 7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4만 달러 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늘 낮 2시 22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4.14% 하락한 40,78.3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장중 한때 39,9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12월 2일 이후 50일 만에 4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ETF를 승인한 지난 10일 49,1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주도 안 돼 약 20%가 하락한 셈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것은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 압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상화폐 유명 트레이더인 크립토토니는 비트코인 가격이 4월 반감기를 앞두고 38,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국경순찰대 요원이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미국 멕시코 국경을 따라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5대4로 결정됐습니다. 짧은 대법원 명령문에는 12월 중순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법관도 이견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사무엘 엘리토, 닐 고서치, 브렉 캐버너 대법관은 국경순찰대가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하급 법원 금지 명령을 무효화하는 신청을 거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베럿, 게탄지 브라운 잭슨,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바이든 행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앞서 몇 주 전 제5순회 항소법원은 텍사스의 손을 들어주며 공익은 정부의 침입과 통제로부터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불법 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한 론스타 작전의 일환으로 국경 지역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측은 변호사들은 이 울타리가 연방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이미 미국 내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33년 만에 아마추어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알라바마 대학 2학년생인 닉 던랍은 일요일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피트다이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4라운드에서 더블보기 1개를 적어냈지만 버디 4개로 만회하며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29언더파 259타를 친 던랩은
크리스티안 베자위덴 하우트를 한타차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던랩은 1991년 PGA 투어 투손 오픈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한 필 미클슨 이후 33년 만에 프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가 됐습니다. 작년 US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해 초청 선수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출전한 던랩은 우승 상금은 받지 못했지만 PGA 투어 2년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우승 상금 151만 2천 달러는 프로 선수인 준우승자가 받습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기간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투표하려면 오는 2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주소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2월 10일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정확히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이날까지 해야 합니다.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촉영사관의 김낙연 선거영사는 90일이라는 긴 재외선거 신고 신청 기간이 어느덧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재외선거 신고 신청 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는 국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 재외선관위는 지난 2주 동안 베델교회, 섬기는교회, 성김대건 천주교회, 랄리 제일한인 침례교회 등에서 순회 접수를 실시하고 킹스턴 배터리 공장 현장 업체를 방문해 안내했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이번 주 23일에서 25일 알라바마 지역 현대차 기아 협력업체들, 26일에는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노동법 및 이민법 세미나 현장, 28일에는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안내 및 순회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2달 넘게 계속 운영해온 한인마트 순회 접수는 2월 4일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재외선관위는 둘루스 H마트, 메가마트, 시온마트, 아시플라자에서 순회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 네이선 웨이드가 지금 또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인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페니 윌리스와 네이선 웨이드 둘 간의 불륜 관계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지금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2월 15일로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과연 그곳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 지금 주목됩니다. 일단 2월 2일까지 페니 윌리스한테는 소견서를 내라라고 지금 이제 명령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재미있는 상황이 한 가지 더 추가로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과거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전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송 법원 서류를 공개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라라는 언론사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 공개하라고. 법원 기록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네이선 웨이드가 당시에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이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봉인해버렸던 거죠. 봉인했던 것을 언론사들이 소송을 걸어서 봉인을 해제하는 그러한 이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공개가 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 재판 내용이라든가 법원 기록들이 봉인이 됐을 텐데 외부에 공개가 안 됐을 텐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수사를 맡으면서 이 사람의 지금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트럼프 전직 미국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야 되겠다. 법원 기록 공개해라. 이렇게 지금 소송이 들어간 것이었고요. 판사가 그래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혼 소송의 내용을 보았더니 이 네이슨 와이드가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이 특별검사가 정작 본인은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몇 달간 버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서 나왔던 이야기는요. 개인의 은행 계좌, 세금 신고서, 그리고 신용카드 계좌, 개인 은행 및 신용카드 계좌 명세서 뭐 이런 금융정보들, 재정정보들을 제출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중요한 이슈죠. 이거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뭐 양육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생활비 보조 문제라든가 이런 그 합의 이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라라고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내지 않았던 겁니다. 급기야는 법원에서 이거 법원 모독죄, 법정 모독죄 해가지고요 기소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실제로 기소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지금 서류에는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기소가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제출을 해서 이 법정 모독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기록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몇 달 동안 질질 끌었던 이런 사람이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더군다나 이 네이슨 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페니 윌리스하고 내연 관계였다. 결혼 생활 중에 둘이 서로 사귀었던 것으로 제가 전에 보도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페니 윌리스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이 아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침묵의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사귀는 사이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니 윌리스는 황당하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흑인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페니 윌리스가 지명한 특별검사가 조지아주에서 3명이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해라, 수사해라라고 특별검사 3명을 지명을 했는데 그 3명 중에서 흑인은 네이슨 웨이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드 한 사람만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결국은 이거 인종차별이다. 흑인이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그런 말을 해드렸죠. 페니 윌리스 너 영어 못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공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본인 스스로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못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지금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 칼 조지아주 법무장관한테 이 페니 윌리스에 대해서 수사해라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수사 신청 의뢰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지아주 주지사실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독위원회가 있으니까 감독위원회 쪽에서 이 일을 맡게 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토요일 오후에 행사장에서 크리스 카 법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카 법무장관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죠. 페니 윌리스 수사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안의 중대함, 신중함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원치 않은 답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지아주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 이 범죄 관련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하원 의원과 인터뷰를 지난 주말에 가졌는데요. 맷 리브스라는 주 하원 의원입니다. 이 공화당 의원인데 이 리브스 의원이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원에서 작년에 법을 통과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그 검사 감독위원회, 지방검사 감독위원회라는 게 조지아주에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의 지방검사 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지방검사들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무슨 경범죄들은 그냥 놔주고 무슨 중범죄만 강력범죄만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길거리에서는 아주 깽단들이 설치고 다니는 이런 상황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캘리포니아도 뉴욕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레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지아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길거리에 있는 깽단들 이거 다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방검사가 검사로서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해야 하고 만약에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으면 민원을 넣어라 이거죠. 제소해라. 그러면은 감독위원회에서 지방검사들의 위법 여부, 그다음에 법 이행을 거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맞춰서 징계 조치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의회에서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곳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답하죠. 사실 감독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그 뭐 GBI 같은 수사국에서 직접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2주도 안 걸릴 그러한 수사거리입니다만은 하지만 감독위원회가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의회가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처럼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뭐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되죠. 이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은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열심히 그냥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여기저기에서 걸려가지고 제대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선거 끝난 뒤로 재판을 미루겠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오히려 공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갑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가 유권자들이나 마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를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내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독위원회한테 회부하는 것이, 조사를 회부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적법한 절차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현행법을 어겼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가 뭐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한 어떤 피해자 측이 직접 형사 고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는 결국은 감독위원회가 맡게 되는 수순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은 상당히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 사실 청문회가 예고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페니 윌리스나 이 네이선 웨이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박해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이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혹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위법성 문제 이런 것까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특별히 배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들을 재판에서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재판에서 빠지면 기소 당사자가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소가 무효가 돼버리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서 저희가 지금 끝까지 지켜보고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화요일은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열리죠. 첫 번째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원이 아니어도 무소속인 일반 유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결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무소속의 중도층이 많은 것으로 한 40% 정도가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권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역투표, 그러니까 교차 투표, 그래서 민주당원이 공화당 쪽에 와가지고 혼선을 주게 하는 그런 투표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뉴햄프셔주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들은 계속해서 헤일리 쪽에 무게감을 좀 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사퇴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내놓은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2 weeks ago, 2주 전만 해도 New Hampshire seemed close. 아주 근접한 것 같았지만 not anymore. 지금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따라잡은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CNN의 여론조사라든가 서폭스 유니버시티 여론조사,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헤일리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크리스 크리스티가 나왔을 때 크리스 크리스티의 지지자들은 니키 헤일리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스와미가 사퇴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라마스와미의 표 중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드산티스가 나오면서 드산티스가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헤일리 쪽에 간 것보다는 트럼프한테 간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일리가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표보다 트럼프가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표가 더 많아지고 있다. 특별히 앞에 라마스와미나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만뒀을 때보다는 드산티스가 그만뒀을 때 트럼프 쪽으로 쏠린 표들이 더 많다라는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이렇게 놓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뭐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니키 헤일리가 인기를 끌 수 있는 지역 그 뉴햄프셔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그 둘밖에는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나머지는 다 트럼프판이다. 이미 진작에 다 결론이 나온 것이었죠. Real Clear Politics가 종합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건 종합 평균이요. 종합 평균이 54.6으로 나옵니다. 54.6 차이가 난다는 거죠. 66% 나옵니다. 66%. 헤일리가 11.5%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54.6%는 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인 거죠.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나마 1월 18일까지의 종합 평균입니다. 1월 19일 날 드산티스가 사퇴한다고 발표합니다. 1월 19일에. 근데 이 10.5% 드산티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적어도 6 정도는 트럼프한테 간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적으로는 70%를 훨씬 넘어가게 되는, 과거에 물론 73%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요, 70%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지지율을 얻게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급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산티스가 사퇴 발표하고 나서 더 상승세를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될 사람한테 투표하자 이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와 바이든의 비교에서도요, 트럼프가 우위를 나타내기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 현재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종합 집계를 보면은 47.2대 바이든이 44.3. 그래서 트럼프가 2.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차이면은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수준이다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기는 하죠. 근데 트럼프가 분명히 바이든보다는 앞서는 모습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든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트럼프는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의 지지율보다 높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근래 들어서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동안은 바이든이 앞서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다시 뒤집기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시간도 아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속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앞서서 오늘 보도해 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낙태 문제를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들고 나올 것이고요. 바이드노믹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제 바이든이 잘 살려놓았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먹고 살만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바이드노믹스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낙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가 기선을 잡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살짝 이르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뉴햄프셔 주에서 벌어지는 선거는 트럼프가 이기는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기느냐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이제 내일 투표를 끝으로, 내일 선거를 끝으로 결국은 추락의 길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22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